2024년 3월 9일에 독일 일간지 보도와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Varieties of Democracy (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4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의 위치를 찾아보려 합니다. 독일의 유명 일간지인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비교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기사를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이는 한국 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태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을 예로 들어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대통령 비판이 어려워진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한국 사회 내에서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워 반페미니즘 세력의 지지를 얻었으며 반대 세력을 명확한 적으로 규정하고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이 한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을 억압하는데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MBC에 대한 고소 등이 이러한 언론 억압의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증오 표현의 증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 여성 혐오 및 폭력 정보의 온라인 유포 등이 그러한 사례로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증오와 분열이 현실 세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4에서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는 국가로 꼽힌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이 언론 자유에 대한 제약,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 그리고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 권리의 축소 등을 이유로 들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 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행동들이 국가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옹호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 중에는 특히 젊은 세대의 우려가 두드러집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죠.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미국, 그리고 UN 인권이사회 등 여러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들이 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은 한국 정부에게 현재의 정책과 태도를 재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뭔 개소리야! 다음은 보고서의 한국에 대한 일부 내용입니다. 2021년 선거에서 우파 및 보수 정권의 윤석열이 권력을 쥐었다.
그의 최근 정치적 행위는 이미 권력 남용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교체로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는 하강세로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인 문재인 정부 구성원들을 처벌하기 위한 강압적 조치와 성평등에 대한 공격은 한국의 LDI, Liberal Democracy Index, 민주주의 지수 수준을 낮추었으며 종래와는 달리 그릇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3년 말까지 한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대한민국은 Bell Turn Autocratizers 형태의 국가로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지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일본보다 앞서 있었죠. 그런데 2022년에는 일본에게 역전이 되고 2023년에는 독재가 진행되는 국가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민주주의 지수는 일본, 브라질, 수리남보다 낮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 내용은 국내의 언론이나 연구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니 더 객관적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이든 연구기관이든 잘못된 방향을 잡아줄 평가를 왜 외국의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존해서 얘기해야 하는지 현실이 창피할 뿐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대통령이 바뀐 지 불과 2년도 안 되어 웬 개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국정 기조가 앞으로 나아져도 크게는 안 변할 듯한데 남은 시간 대통령의 현 상태를 상수로 놓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현재까지 사법 권력 없이 행정 권력만으로도 남용하여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놨으니 지금의 시점은 사법 권력마저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의 상황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겠죠. 냉철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선택이 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독재로 인한 경직된 사회가 가져오는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우리는 이미 지난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나며 경험하지 않았는가? 상상도 하기 싫지만 현재까지도 경직된 사회였었다면 지금의 K-POP, K-컬처, K-푸드 같은 컨텐츠들의 개발은 꿈도 못 꾸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매일 국민교육 헌장 외우고 새마을 노래 부르며 국민체조로 아침을 열었으리라.